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사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은 저희가 알다시피 군사 강국인데요. 이 군사 강국이라는 것은 2019년 10월 1일 날 시작된 중국 건국 70주년의 기념 열병식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열병식에서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동풍 41을 공개를 하였으며 중국의 1만 5천여 명의 군사력과 군사장비 그리고 군용기 각각 580여 대와 160여 대를 동원하여 굉장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열병식은 러시아나 북한, 인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열병식은 통솔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솔력이 없으면 줄을 맞추기도 힘들고 열병식을 진행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은 일당 체제, 즉 공산당이라는 한 당 아래로 정치가 이루어져 있는 국가인데요. 이런 당은 같은 정치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체제를 하고 있지만 공산당 안에서도 파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파벌에는 상하이방과 태자당 그리고 공청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하이방은 먼저 상하이 출신의 지도자들이 모인 파벌입니다. 태자당은 지금의 수석인 시진핑 수석이 포함된 곳으로 군부 혁명물로 자녀와 친인척이 포함된 곳으로 온건개혁파입니다. 공천당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줄임말로 젊은 엘리트 양성 및 청년 조직입니다. 이런 공산당의 파벌에서는 공청단과 태자당의 투쟁으로 볼 수 있는 정치적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은 당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1949년에 건국이 되었지만 그 전인 1921년에 이미 공산당이라는 당이 창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1949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잠비아의 창비시, 미국의 나파밸리, 미국의 락포드, 그리스의 아테네, 페루의 후닌주, 이탈리아의 밀라노, 한국의 제주도 등 많은 나라에 투자 중입니다. 먼저 중국의 기업들이 산업화에 필요한 광물에 투자 중인 잠비아의 창비시와 페루의 후닌주는 주로 광산에서 구리를 채취하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잠비아는 중국의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페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나파밸리와 일리노이주의 락포드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중국의 투자로 그곳에 시청이나 사람들이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2009년 재정위기로 국가부도까지 갔을 때 중국이 살려준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테네의 화물부두를 중국이 운영 중이며 동시에 3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리스는 한쪽에 유럽 그리고 한쪽에 아프리카가 위치되어 있어 투자를 할 경우 유럽과 아프리카 두 시장 모두 공략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는 중국이 현재 명품 및 유명 브랜드를 매입 중이라고 합니다. 200여 개의 브랜드 중 요트와 가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중국의 투자 또는 매입하는 행동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도 중국의 투자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제주도를 갈 경우 굉장히 많은 리조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리조트는 한국인을 상대로 만들어지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년당 중국인 방문객이 1만여 명인 제주도는 현재 리조트 등 중국인들이 대개 구매 중입니다. 그 이유는 구매 시 받는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 중국인들은 직접 땅을 구입 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설 중인 곳의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주로 중국인은 건설하는 곳이 바닷가 쪽, 즉 해양 경치나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의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스 시니카라고 하세요?
팍스 시니카는 중국에 의한 평화라는 라틴어로 중국의 패권에 의해 동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매년 증가 중인 국방비 추세를 보이는데요. 미국은 반대로 군사비를 낮춘다고 하였지만 중국은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둥펑 41과 대륙과 대등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바다로 다양한 섬이 위치해 있으며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지배를 원하는 곳이기도 하죠. 남중국해 외에도 센카쿠 제도, 하이난성이 있는데 센카쿠 제도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 소유였지만 현재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 중인 곳으로 합니다. 하이난성은 중국의 군함모함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한이난성에 위치한 선 사이에는 군부대 막사가 굉장히 많고 근처 섬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함대는 북해함대, 동해함대, 그리고 남해함대가 있는데 북해함대는 한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위치된 곳으로 동해함대는 대만을 겨냥하고 남해함대는 남중국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동해함대는 대만의 사이가 괜찮아지자 동해에서 남해로 함대가 이동하여 대부분 남해함대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세기 철학의 길로 빠진 나라이지만 2000세기 승리 이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내력 세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면서 도광양회, 즉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키워라 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금의 중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항구인데요. 그 이유는 남단부 가장 끝쪽에 위치해 있으며 중동 진출 시 반드시 거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나카라가 운하는 세계 인류 최고의 계획으로 중국이 현재 진행 중 계획입니다. 중국의 정부가 뒤에서 힘을 쓰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은 나카라가 운하를 통해 미국 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에 관심을 두면서 부상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발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을 알아야 하고 중국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